우리가 이항분포를 이제 도입을 해서 이항분포는 생각해보면 굉장히 자연스럽게 많이 우리가 접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뭐 친구랑 가위바위보를 한다 이런 거 할 때는 가위바위보 100번 했는데 내가 몇 번 이기고 네가 몇 번 이기는가, 동전을 내가 100번 던졌는데 뭐 이런 것들 흔히 있는 일이잖아요. 그리고 전에도 얘기했지만 이제 이런 확률 이론이 도박과 이제 밀접한 이제 관계가 있는데 뭐 도박을 해서 내가 따느니 네가 따느니, 이것도 이제 그 베르누이 트라이얼 중에 이제 하나가 될 거고요. 이제 굉장히 중요한 그런 확률 분포인데, 자, 이 확률 분포는 우리가 다 모든 걸 다 계산할 수 있어요. 앞에 다 계산을 했죠. 왜냐하면 이게 독립 시행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이항 정리의 도움으로부터 이제 모든 걸 다 계산할 수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이 이항 분포에서 내가 이제 특별히 이 이항 분포의 도움을 받아서 무엇인가 이제 어떤 수학적인 원리를 이제 소개를 해드리려고 하는데, 이제 이 원리는 사람들이 이렇게 불러요. Law of large number, 큰 수의 법칙이라고 불러요. 뭐 법칙 이름이 굉장히 이상하죠, 그렇죠? 큰 수의 법칙이라고 부르는데, 자, 이게 뭔지 한번 봅시다. 자, 이제 이항 분포가 있어요. 이제 이항 분포. Law of large number는 훨씬 더 일반적인 얘기지만 이제 이항 분포의 예를 들어서 이거 설명을 드리려고 해요. 자, 그럼 여기는 이제 n번의 베르누이 트라이얼을 했을 때 내가 관심 있는 사건이 몇 번 일어나는가, 이거를 기술하는 게 이항 분포였죠. 그 다음에 이제 이거 평균을 계산했더니 이 평균은 NP, 굉장히 직관과 일치하는 그런 걸 얻었고, 그 다음에 이제 분산을 계산했는데 분산이 NPQ가 된다는 것도 이제 우리가 계산을 했어요. 자, 근데 이제 여기서 이제 희한한 일이 분산이 평균은 n번 시행했는데 n에 비례하는데 분산은 n제곱에 비례하는 게 아니라 그냥 n에 비례한다라는 게 이제 굉장히 특이한 일이에요. 그래서 이게 n제곱에 비례하는 게 아니라 n의 1승에 비례한다. 앞에 보실까요? 자, x의 평균은 n에 비례했는데 x제곱의 평균에 보면 여기 보면 n제곱이 있잖아요. x제곱의 평균에 n제곱이 들어가 있는데 분산을 계산할 때 그 n제곱이 정확하게 캔슬이 돼서 여기 n만 살아남았어요. 이제 이게 무슨 의미냐? 그게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내가 이제 어떤 시행을 했는데 x번이 나왔어요. 그러면은 사람들이 이제 내가 승률을 한번 따져봅시다. 승률. 원래 이제 게임에 세팅이 된 거는 이제 P라고 하는 이제 비율이 있는데, 내가 실험을 n번 했을 때 정확히 그 P가 나오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그쵸? 그래서 내가 그것을 내가 뭐라고 할까요? 내가 이제 이렇게 부를게요. 이건 내가 실제 실험을 해서 내가 측정한 그 확률. 그래서 내가 동전을 100번 던졌는데 앞면이 45번 나왔어요. 그럼 내 P 틸다는 100분의 45죠. 0.5가 아니라. 그러니까 이 x가 확률 변수니까 이것도 이제 2분의 1이 나올 수도 있고, 뭐 0.52가 나올 수도 있고, 0.47이 나올 수도 있고, 할 때마다 다 다른 거죠, 그렇죠? 자, 그럼 이제 이 확률 이거에 대해서 이제 최비셰프 부등식을 이제 한번 사용을 해볼 거예요. 최비셰프 부등식은 앞서 이제 소개해드렸던 건데, 내가 시행을 했을 때 그 시행을 한 것이 그 평균값과의 차이, 평균값으로부터 이것 이상 떨어져 있을 그 확률이, 이것만큼 떨어져 있을 그 확률이 누구보다 작다? 분산 제곱 나누기
t 제곱보다 낮다. 이게 이제 이게 최비셰프 이니퀄리티죠. 그렇죠? 자, 그러면 이제 내가 여러분께 이걸 이제 물어보고 싶어요. 자, 내가 이게 실험을 했을 때 얻은 그 확률이에요. 이것이 진짜 확률과 비교했을 때 그 진짜 확률과의 차이보다 입실론보다 클 확률 한번 계산해 봅시다. 이게 이제 그 에러 비율이라고 할 수 있겠지. 입실론이 이 동전이 앞면 나올 확률이 2분의 1이라는 걸 정확히 알고 있는데, 근데 내가 동전을 뭐 100번 던졌더니 그 확률이 정확히 50번 나오진 않을 거 아니야. 언제는 51번 나올 거고, 언제는 59번 나올 수 있을 것 같은데, 뭐 45번 나올 수도 있고, 그렇죠? 그럼 내 그 비율을 계산했을 때 그 비율이 2분의 1로부터 얼마나 떨어져 있는지. 그래서 나는 입실론이 0.1이다. 그래서 내 0.1까지 내가 참을 거야. 근데 지금 여기서 계산하는 건 내가 못 참겠어. 이건 너무 심하다. 그거죠. 내가 실험으로 한 게 실제 값보다 뭐 입실론보다 크다. 그럼 이건 뭔가 문제가 있는 거죠. 그 문제가 있을 확률이 얼마가 되는지를 한번 최비셰프로 계산해 보자는 거예요. 그럼 자, 얘는 이 확률은 뭐예요? 이 확률은 뭐랑 똑같으냐면은 자, p 틸다가 저기 써 있잖아요. 그쵸? p 틸다가 뭐냐면은 n분의 x 이거잖아요. p 틸다. 이제 디스크리트 할 때는 이 확률 변수를 내 마음대로 막 변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얘는 x 빼기 np 이렇게 n을 곱할 거야. 양변부등식에다. 이제 n 입실론 이제 이렇게 되죠. 이제 이게 뭐냐면 이제 에러 비율이 얼마 이상이 될 그 확률이야. 이제 그게 바로 이게. 그럼 이제 여기다 최비셰프를 쓰는 거죠. 여기다 최비셰프. 최비셰프 부등식을 여기다 쓰는 거예요. 그럼 얘는 누구보다 작다가 보장이 되어 있냐면은 얘는 누구보다 작냐면은 자, 얘가 요거랑 비교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럼 여기 t에 해당되는 게 n 입실론이죠. 그럼 여기 보면은 뭐가 되냐면은 n 입실론 제곱이 되고, 그 다음에 이항 분포의 시그마 제곱은 n p 1 빼기 p라고 했어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항 분포에 내가 얻은 건 뭐냐면은 요 확률이 기대 확률보다 얼마 이상 벗어날 그 확률이 누구보다 작아. 에러가 이 정도 이상은 안 벌어진다는 얘기네요. 그럼 봅시다. 여기 보면은 분자에는 n이 한 개 있고 분모에는 n이 두 개 있으니까 입실론 제곱 n p 1 빼기 p네요. 그러니까 이건 뭐야? 내가 n이 무한대로 n이 충분히 크면 어떻게 된다? 0이 된다. 단 언제? if 입실론이 0이 아니기만 하면. 그렇죠. 자, 이건 말로 한번 해볼게요. 원래 비율, 이론적인 비율 P가 있어요. 이론적인 비율 P가 있고, 내가 실제 실험을 해서 얻은 실험 비율 P 틸다가 있어요. 실험 비율이 이론 비율보다 얼마의 오차, 내가 0.1로 잡아도 되고 뭐 0.01로 잡아도 되고, 그 오차보다 더 크게 벗어날 확률은 무지 작네. 무지 작아. 어떤 때 내가 그 실험을 엄청나게 많이 반복하면 그 에러는 0 이하다니까 에러가 0으로 수렴한다는 얘기죠.
즉 이 얘기는 뭐냐면 우리가 이제 이 수학적으로 쓰면 이렇게 되냐면 이게 말로는 어떻게 되냐면은 말로는 실험에서 얻은 비율은 이론적인 비율로 수렴한다. 언제? n이 충분히 크면. 그래서 이것을 큰 수의 법칙. 누가 크냐? 요 n이 크다. 독립시행은 n을 굉장히 많이 반복을 하면 그러면 이제 이 결과는 항상 그 이론치로 수렴을 한다. 그래서 중요한 거는 x가 np로 수렴한다는 게 아니에요. 자, x는 플러스 마이너스 여기 이제 분산 이거만큼 들어가잖아요. 분산만큼 차이가 있을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x가 평균값을 수렴한다는 게 아니라 평균 비율이 즉 n분의 x가 n이 충분히 크면 이게 p로 수렴한다. 이게 이제 큰 수의 법칙이 되겠습니다. 자, 요 의미를 이제 그림을 그려서 좀 이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화면은 이제 매스메티카 화면이고요. 매스메티카에 보면 PDF라는 커맨드가 있고 이건 Probability Distribution Function의 약자고요. PDF Binomial Distribution 어떤 특정한 확률 분포를 이제 만들어주는 그런 커맨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베르누이 트라이얼을 몇 번을 하는가 그 n 그 다음에 그 확률 얼마인가 p 그거에 따라서 이제 k라고 하는 랜덤 베리어블이 물론 0에서부터 n까지겠죠. 그때 확률이 얼마인가를 이제 알려주는 이 함수고요. 네, 그래서 얘를 바이노미 디스트리뷰션 뭐 이런 함수 이름으로 이렇게 설정을 해놓을게요. 얘는 이 PDF 값을 쭉 만들어서 K가 0에서부터 n까지 바꿔가면서 이제 이 리스트를 만들어내는 함수를 내가 했고, 그래서 한번 보면 이제 12개짜리 베르누이 프로세스 0.5 확률 기본 확률 0.5인 이제 그것으로 만들어내는 확률을 이렇게 출력을 해주고 있죠. 내가 얘를 이제 출력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리스트 플랫에서 바이너리 디스트리뷰션 한 40번을 한 걸 확률이 0.1 그리고 이런 방식으로 한번 그래프를 그려볼게요. 자, 40은 너무 30으로 해볼까요? 여기를 전체를 다 플랫하도록. 자, 이 보시면 40번인데 확률이 0.1이에요. 그러면은 이게 한 번도 안 일어날 확률, 한 번 일어날 확률, 두 번 일어날 확률, 세 번, 네 번, 다섯 쪽에서 뭐 10번 일어날 확률. 그래서 보시면 0.1이 확률이니까 아마 이제 평균값이 4죠. 40 곱하기 0.1이니까 대략 한 4번 일어날 확률이 거의 제일 크네요. 보시다시피. 이제 여기가 0이, 요게 0이네요. 0, 1, 2, 3, 4. 이게 이제 이 확률을 달리하면 어떻게 되는지를 한번 확인을 해볼게요. 그럼 여기 내가 얘를 0.1도 한번 그림을 그려보고, 똑같은 이제 n은 고정시킨 상태에서 이제 그 확률을 0.3, 0.5, 0.7, 0.9 이렇게 한번 같이 그려볼게요. 자, 그럼 여기 보시면 이 파란색이 0.1일 때, 그 다음에 이게 0.3일 때, 그 다음에 여기가 0.5, 그 다음에 여기가 0.7, 0.9. 자, 점점 이제 여기가 이제 확률이 제일 큰 곳인데 큰 점이 점점 오른쪽으로 이동을 하고 있죠. 그 이유가 뭐냐면 이 확률 분포의 평균값이 n 곱하기 p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근처가 제일
확률이 제일 그럴듯하게 많겠죠. 그래서 그 확률이 그 값에 맞춰서 오른쪽으로 이제 쉬프트 하는 게 보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정확히 좀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좀 강조를 하기 위해서 확률이 0.1, 그 다음에 0.5, 그 다음에 0.9 이 세 개만 한번 그려볼게요. 자, 그럼 여기 보시면 이 0.1, 0.5, 0.9인데 아까 여기 픽의 위치가 이제 평균이 이동하는 걸 보여준다고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이 폭을 한번 봅시다. 이 폭을 보면 이 폭이 넓으면 넓을수록 확률 분포하면서 폭이 넓으면 넓을수록 표준 편차가 더 크겠죠. 평균으로부터 멀어진 곳의 확률이 점점 커지니까요. 그럼 이제 0.1과 0.5를 한번 비교해 보십시오. 아까 확률 분포, 이 바이노미얼 분포의 분산이 n 곱하기 p 곱하기 q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0.1, 여기 다 n은 40으로 공통이니까 p 곱하기 q만 살펴보면 여기는 0.1 곱하기 0.9 해서 0.09예요. 여기는 0.25, 0.5 곱하기 0.5, 0.25죠. 여기는 똑같이 0.09. 그래서 이제 이거 0.5일 때가 분산이 제일 크다고 아까 이제 말씀드렸는데 실제로 이 폭이 제일 넓은 것을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 극단적으로 이 확률을 낮춰보면 어떨까요? 0.01, 0.99 하면 보시다시피 굉장히 더 홀쭉해졌죠. 홀쭉해졌어요. 극단적으로 P가 0하고 그 다음에 P가 1로 가는 극한에서는 이제 분산이 표준 편차가 0으로 수렴을 할 거예요. 자, 이게 이제 똑같은 n에 대해서 P를 바꿔갈 때 어떻게 되는가를 그 그래프를 보여주는 거고요. 이번에는 이제 P를 일정하게 고정시킨 상태에서 이제 n 값을 바꿔가면서 P는 이제 0.5로 한번 고정을 해볼게요. 근데 이제 내가 n을 바꿀 건데 내가 얘를 한번 이렇게 써보고 내가 이렇게 한번 그래프를 그려볼게요. 자, 여기 이제 리스트 플랫에서 보면 이 매스메티카가 여기 이제 인덱스가 1부터 시작을 해요. 그래서 여기 1, 2, 3, 4잖아요. 근데 원래는 이제 그 확률 변수로 치면 원래는 0, 1, 2, 3 이제 이렇게 되는 건데 이제 여러분이 감안을 해서 보도록 하십시오. 원래 이게 10이니까 0부터 10 이렇게 돼야 되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이제 1부터 11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감안해서 보시고 제가 이제 출력을 하는데 여기 보시면 이제 나눠서 출력을 했는데 언제 뭐로 나눴냐면 그 6. 그러니까 여기서 매스메티카시 6, 바이노미얼 분포에서는 5에서의 확률 값으로 나눴어요. 그 최대 확률이 1이 되도록 이제 노멀라이즈를 했어요. 왜냐면 이제 서로 다른 n에서 똑같은 동등하게 비교를 하기 위해서 제일 높은 곳에서의 확률이 1이 되도록 제가 이제 고정을 해놨고요. 자, 요게 이제 n이 10일 때 이럽니다. 그러면은 20일 때는 어떻게 되는지 한번 비교해 봅시다. (20일) 때는 이제 반이 21이 되고 선으로 그림을 그리기 위해서 조인들을 참으로 해놓고 자, 여기 보시면 이게 좀 글씨를 작게 만들어야겠네요. 자, 요게 이제 n이 10일 때, 그 다음에 여기 이제 n이 20일 때예요. 어떤 차이가 보이시나요? 자, 여기 보시면 이제 여기 x축이 이제 반으로 줄었죠. 그러니까 여기 x축은 이미 이제 상대적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상대적으로만 생각하는 거고, 그러면 전체적으로는 여기 0에서부터 n까지고, 여기도 0에서부터 n까지인데, 그리고 여기 20으로 나누면 11로 나눠야죠. 자,
상대적으로만 생각을 해야 되는 거고, 이제 평균값 근처가 확률이 높은 건 뭐 여전히 똑같은데, 근데 이 폭이 줄어들었네요. 이 보시면 폭이 좀 줄어들었죠. 그러니까 상대적인 폭이 줄어들었어. 그렇죠? 그럼 한번 예를 더 n을 이제 41대를 비교해보면 역시 또 이제 x축이 여기 20까지가 여기 40까지인데 그러니까 그래프를 그려주니까 자동적으로 여기 이제 똑같은 스케일로 만들어 놨죠. 그래서 이제 여기 보시는 건데 상대적으로 생각하니까 100%, 여기가 0%, 여기가 50%. 그러면 이제 상대적인 스케일로 볼 때 이 폭이 줄어들었죠. 자, 원래 이 폭이 분산에 표준 편차에 해당된다고 했는데, 그 표준 편차가 루트 n에 비례했었죠. 근데 여기 이 x축이 이제 상대적으로 n만큼 나눠져 있으니까 점점 이제 폭이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확률이 얼마 이상인 영역, 확률이 얼마 이상인 영역을 예를 들어서 0.5 영역 이상인 영역을 따지면은 이렇게 요만큼 줄어들었죠. 여기로 됐죠. 여기서는 이제 0.5는 요 영역이고, 그러면 대략 여기는 40%에서 60%인데 여기서는 확률이 0.5다라고 하면은 한 뭐 45%에서 55% 그 사이에만 포함되고 있네요. 그렇죠? 좀 더 이제 극단적으로 한번 해볼게요. 얘를 1000 한번 해볼게요. 자, 그러면 이 상대적인 폭이 훨씬 더 줄어져. 그래서 내가 확률이 0.5 이상이 되는 영역을 한번 살펴보자. 그러면은 대부분의 확률이 한 뭐 48%에서부터 52% 요 사이에 다 차 있잖아요. 상대적인 확률이. 그렇죠? 그리고 또 뭐 더 극단적으로 한번 해볼게요. 내가 여기를 한 만으로 한번 해볼게요. 여기 만으로 하고, 그럼 여기는 5001 이거를 해보면 어떻습니까? 여기가 1000이고 여기가 만인데 더 이제 확률의 폭이 훨씬 더 줄어들었죠. 그렇죠? 확률이 이제 유의미한 그 영역은 이제 뭐 여기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기가 50%인데 50% 뭐 대략 뭐 이를테면 뭐 49%, 51%에 다 차 있죠. 그렇죠? 그래서 다시 한번 그림 확인해 보면 n이 10일 때에는 뭐 확률에 기여하는 게 여기 뭐 10%에서부터 90%가 다 기여를 했고요. 그 다음에 n이 20일 때는 대략 여기 한 25%에서부터 75%에서 기여를 했고요. 확률이. 그런데 n이 1000이 되니까 여기 한 뭐 45%에서부터 55%의 확률이 다 몰려있고, 그 다음에 n이 만이 되니까 이게 뭐 거의 49%에서부터 51%의 확률이 다 몰려있네요. 자, 이게 아까 이 의미가 뭐라고 했냐면, n이 무한대가 되면 비율로 쳐서 확률이 어디에 다 몰려있다? 원래 이론적인 확률값이 여기서 얼마예요? 0.5죠. 그 0.5에 다 몰려있다. 지금 그걸 지금 점점점 우리가 그래프를 확인하고 있는데, 전부 0.5로 점점 몰리고 있죠. 이걸 다른 p에 대해서도 한번 해볼게요. 여기 0.5가 아니라 0.25로 한번 해볼게요. 확률이 0.25. 그럼 이제 여기 25%에 몰려있고, 그 다음에 이제 만을 해보면, 1000을 해보면, 요 25%의 이제 피크가 있는데, 여기에 비해서 훨씬 더 홀쭉해졌죠. 요 피크 값이. 또,
251로 나눠야 되네. 자, 여기는 만일 때는 2500일 제일 높은데, 여기도 보시면 P가 이제 아까 0.5에서도 그런 일이 벌어졌는데 P가 0.25로 해도 n이 점점 커지니까 그 이론적인 P가 0.25가 되는 곳에서 점점 피크가 점점 뾰족해지고 있죠. 그렇죠? 자, 이걸 그래서 이제 n이 극단적으로 무한대가 된다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진다? 여기 이제 선이 하나 딱 가 있는 거예요. 이게 델타 펑션과 같은 그런 선이 가 있어요. 해볼까요? 여기다 한 10만 계산을 할 수 있는지 모르겠는데 10만을 한번 따놓으면, 자 이제 아까 이 훨씬 더 얇아졌고, 그래서 이게 이제 궁극적으로 n이 무한대가 되면 여기는 확률이 여기 하나만 딱 딸랑 서 있는 그런 델타 펑션처럼 될 것이다. 이런 걸 가리켜서 law of large number, 큰 수의 법칙이다. 이제 이렇게 부릅니다. 자, 이 동영상을 보시고 여러분들이 한번 매스매티카나 울프람 알파에서 그래프를 그려보시면서 제가 말씀드렸던 게 어떤 의미인지 그런 걸 한번 여러분 나름대로 확인을 해보도록 하십시오. 자, 이번 주 수업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